여러분 나이 들면 검버섯은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는 피부과 시술 말고는 답이 없어라고 단정 지으셨나요? 안녕하세요. 35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오늘 10분 건강수다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고정관념을 시원하게 깨뜨려 드릴 아주 특별한 비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흔히 검버섯이라고 불리는 이 반점들이 단순히 세월의 흔적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실제로 이 검버섯 때문에 늘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한지민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지민 씨는 늘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하셨지만 얼굴과 손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오히려 햇볕을 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민 씨의 피부는 어떻게 다시 환하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부엌 속 보물들을 활용한 피부관리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 10분 만에 여러분의 피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비밀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그 해답을 찾아 떠나봅시다. 지민 씨 안녕하세요. 10분 건강수다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니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시면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김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저는 제주도에서 수십 년간 관광 가이드로 일해왔어요. 아름다운 해변과 오름을 다니며 손님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소개하는 일이 제 삶의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랑 손등에 거뭇거뭇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햇볕을 많이 받는 뺨이랑 이마에 더 도드라지게 보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많아지고 진해지니까 손님들 앞에 설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제가 직접 만든 기념품을 건넬 때도 손을 감추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진이라도 찍을라 치면 검버섯 때문에 괜히 얼굴을 돌리게 되고 제 직업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일인데 정작 제 자신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어요. 지민 씨 말씀 들은 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학적으로 검버섯을 지루성 각화증 또는 노인성 색소 반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생기는 흔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50대가 넘어가면서 손등 얼굴 팔뚝처럼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많이 나타나죠. 검버섯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햇빛을 받아도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빠르게 재생되고 배출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이 멜라닌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쌓여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맑은 물에 모래가 계속 쌓이다가 흙탕물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검버섯을 경험한다고 해요.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 젊었을 때 논밭에서 오래 일하신 농부 어르신들이나 햇빛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에게 검버섯이 유독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민 씨처럼 제주도의 햇볕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면 자외선 노출이 검버섯 생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외선 외에도 노화 자체가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가 새로워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색소가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도 검버섯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유전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해롭지 않지만 간혹 피부암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얼굴에 생긴 점이 갑자기 커지고 색깔도 이상해져서 걱정하며 찾아오셨는데 다행히 검버섯이었지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점의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색깔이 고르지 않고 크기가 6개월 안에 빠르게 변한다면 꼭 피부과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지민 씨, 검버섯의 원인을 들으시니 혹시 내가 이래서 검버섯이 생겼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이 딱 제 이야기 같아요. 저는 제주도의 야외에서 일하는 날이 많았는데 선크림은 여름에나 가끔 바르는 정도였어요. 나는 건강해서 괜찮겠지 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햇볕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게 후회가 돼요.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지금보다는 덜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더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비법을 듣고 싶어요.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지민 씨,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은 역시 자외선 차단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햇볕도 우리 피부에는 강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아침마다 얼굴, 손등목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피부를 뚫고 들어오니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책 넓은 모자나 양산을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줄 거예요. 자, 이제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미 생긴 검버섯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비싼 크림이나 시술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법의 첫 번째 주인공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지도 모르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어떻게 검버섯을 개선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게요. 자, 지민 씨,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많은 분들이 한번 생긴 검버섯은 없애기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아주 흔한 재료로도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운 재료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라고 하면 흔히 달콤한 간식이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바나나가 검버섯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5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자연이 주는 선물은 때론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시술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지민 씨는 바나나가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바나나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피부, 특히 검버섯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처음 들어요. 그저 과일일 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 놀라워요. 제가 가이드 일 할 때도 손님들이 바나나를 간식으로 많이 드셨거든요. 늘 보는 과일인데 검버섯에 좋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요. 지민 씨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죠. 바나나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사실 피부를 위한 비타민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6,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도파민과 카테코라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도 가득하죠. 그럼 이 성분들이 검버섯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검버섯의 주요 원인이 자외선 때문에 과다 생성된 멜라닌 색소라는 것 기억하시죠? 바나나 속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멜라닌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마치 멜라닌 공장의 생산량을 조절해 주는 것과 같아요. 2019년 일본 피부과학회 연구를 보면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피부톤을 밝고 균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와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가 다시 건강하게 재생되도록 돕습니다. 이건 마치 피부에 영양 가득한 건강식을 주는 것과 같아서 피부 스스로가 회복력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잘 익은 바나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는 효소와 영양소가 활성화되어 있어 보습과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면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효소가 적어 피부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덜 익은 바나나로 팩을 만들었다가
별 효과 없네 하시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 바나나를 꼭 쓰시라고 다시 일러드렸더니 몇 주 뒤 피부가 몰라보게 달라지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나를 고를 때는 껍질이 노랗고 살짝 부드러운 것을 골라주세요. 바나나의 또 다른 큰 매력은 바로 보습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검버섯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천연 보습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0년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바나나 추출물이 피부 수분을 20%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충분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죠. 지민 씨, 바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와, 선생님, 설명을 들은 이 바나나가 달리 보이네요. 저는 그냥 먹는 과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좋은 성분들이 숨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더 검버섯이 도드라져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바나나를 어떻게 피부에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바나나를 대충 으깨서 발라봤는데 끈적거리기만 하고 효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지민 씨,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바나나 팩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렸을 때 지민 씨처럼 끈적거리고 씻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의 효과를 100% 끌어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피부관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엌에 바나나 준비되셨나요? 바나나 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잘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노랗고 부드러운 바나나 반 개 정도를 포크로 부드럽게 으깨주세요. 덩어리 없이 고운 페이스트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여기에 꿀 한 숟가락을 섞어주는 겁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이 없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바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꿀이 더해지면 피부가 훨씬 더 부드럽고 윤기 있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재료는 간단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팩을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 팩을 바르기 전에 얼굴이나 손등처럼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물기를 닦아주세요. 피부가 깨끗해야 팩의 영양분이 더 잘 스며들겠죠. 네 번째, 준비한 바나나와 꿀 혼합물을 손가락이나 깨끗한 브러쉬로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씻어내기 힘들고 피부가 숨을 쉬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얇고 고르게 바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 15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TV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여유를 즐겨보세요. 마지막으로 1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마지막은 찬물로 가볍게 마무리하면 피부가 더욱 탄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나나 팩은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속 특정 성분은 햇빛에 노출될 경우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처음에 낮에 팩을 했다가 피부가 살짝 붉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눈에 띄게 피부가 맑아지고 부드러워지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지민 씨도 꼭 저녁에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한 가지 더 추천드릴게요. 바나나 팩에 오트밀 한 숟가락을 섞어 보세요. 오트밀은 피지와 기름기를 잡아주어 피부를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바나나가 검버섯 관리에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아셨죠?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다면 오늘 저녁 바로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에 작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민 씨, 방금 전 우리는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나나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재료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재료는 여러분의 부엌에 흔히 있지만 피부 미백과 검버섯 개선에 기적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라고 하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큼하고 따가울 것 같은데 어떻게 피부에 사용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지민 씨도 혹시 사과식초가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음식에만 사용하셨나요? 선생님, 사과 식초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식초는 그냥 요리할 때나 쓰는 건 줄 알았지.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시큼한 냄새도 나고 혹시 피부가 따갑거나 상하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네요. 주변에서도 피부에 식초를 바른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더 신기하고 궁금해요. 선생님, 정말 식초가 검버섯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지민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과 식초는 제대로만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천연 피부 개선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주를 이루는데 이 아세트산은 피부 표면의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버섯은 멜라닌 색소가 쌓여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각질 세포가 두껍게 쌓여서 색소가 더 진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세트산은 이 묵은 각질을 살살 벗겨내어 새로운 피부세포가 올라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의 먼지를 닦아내면 원래의 색깔이 드러나듯이요.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띠는데 사과 식초는 이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에서도 사과 식초가 피부의 pH를 조절해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25% 줄인다고 해요. 이는 피부가 늙고 손상되는 과정을 늦춰준다는 의미죠. 단순히 요리 재료로만 알았던 사과 식초가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영숙 할머니는 얼굴과 손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서 외출을 꺼리실 정도였어요. 여러 시술도 고려하셨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죠. 제가 사과 식초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시고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톤도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좋네요.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지민 씨도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사과 식초가 피부에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민 씨처럼 많은 분들이 따갑지 않을까,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 원액을 피부에 직접 바르시면 안 돼요. 원액은 산성이 강해서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사실 속으로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많이 불안했거든요.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니? 그럼 어떤 비율로 섞어야 안전한가요? 그리고 바르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워낙 피부가 예민해서 더 신경이 쓰이네요. 내 지민 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희석 비율은 사과 식초 1대 물 2입니다. 즉 사과 식초 1숟가락에 물 2숟가락을 섞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한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희석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작은 용기에 사과 식초와 물을 황금 비율로 잘 섞어주세요. 두 번째로 팩을 바르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처럼 민감하지 않은 작은 부위에 희석된 사과 식초를 면봉으로 살짝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아무런 자극이나 붉어짐이 없다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즉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패치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화장솜이나 깨끗한 면봉에 희석액을 충분히 적셔서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줍니다.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얹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넓은 부위에 바르기보다는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집중해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약 5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바나나 팩처럼 오래 둘 필요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식초 성분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 식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건조함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나나 팩과 마찬가지로 사과 식초 희석액도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밤에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낮에 햇빛에 노출될 경우 잠재적인 자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73세 이정자 할머니는 처음엔 용기를 못 내시다가 제가 패치 테스트의 중요성과 희석 비율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더니 안심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몇 주 뒤 검버섯이 옅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결까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지민 씨도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꼭 이 방법으로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민 씨, 지금까지 검버섯의 원인부터 바나나와 사과 식초의 놀라운 효능, 그리고 각각의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사용해도 효과가 좋지만 만약 이 두 가지 자연의 선물을 함께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마지막 비법은 바로 바나나와 사과 식초를 활용한 환상의 천연팩입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검버섯 개선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민 씨도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예전에 다른 재료들을 이것저것 섞어보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네.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돼요. 바나나도 좋고 사과 식초도 좋다고 하니 둘을 같이 쓰면 정말 피부가 더 환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다는 건 다 따라 해보고 싶어서 쌀뜨물에 레몬즙도 섞어보고 감자팩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섞어서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황금 비율이 정말 궁금해요. 지민 씨의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몰라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조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만족하신 비법입니다. 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반개 사과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꿀 한 숟가락입니다. 꿀은 피부 보습과 진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가급적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 반개를 깨끗한 그릇에 넣고 포크나 숟가락으로 덩어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으깨주세요. 바나나가 곱게 으깨져야 피부에 고루 잘 발리고 영양분도 더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 으깬 바나나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과 꿀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하나가 되도록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너무 묻거나 너무 되직하지 않은 피부에 바르기 적당한 농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성 피부이시거나 피지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여기에 오트밀 가루나 녹차 가루를 반 숟가락 정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오트밀은 각질 제거와 피지 흡수에, 녹차는 피부 진정과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팩을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세 번째, 깨끗이 세안한 얼굴이나 검버섯이 있는 손 등 팔 등에 준비된 혼합물을 얇고 고르게 펴 바릅니다. 눈가나 입술 주변처럼 민감한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네 번째, 팩을 바른 상태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는 바나나와 사과 식초 꿀의 영양분을 듬뿍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찬물로 마무리하여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바나나, 사과 식초 천연팩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반드시 저녁 시간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부는 밤에 재생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저녁에 팩을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김영희 할머니는 얼굴과 손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는 것을 늘 피하셨는데 이 복합팩을 꾸준히 사용하신 후에는 정말 눈에 띄게 피부가 맑아지고 검버섯도 옅어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평생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적이 없다고 하시며 저에게 직접 만드신 떡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민 씨도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김영희 할머니처럼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정말 좋은 비법이네요.
바나나랑 사과 식초, 그리고 꿀까지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제 피부도 다시 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느껴져요. 이제 손님들한테도 제 손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민 씨 정말 다행입니다. 피부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활력까지도 좌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빛나는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검버섯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자외선과 노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꾸준한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엌에 있는 바나나와 사과 식초가 멜라닌을 억제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연 재료들을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으로 활용한다면 비싸고 복잡한 시술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고 밝은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니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지식이며 개개인의 피부 상태나 질환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거나 검버섯의 변화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진단하거나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민 씨의 이야기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10분 건강수다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노년의 비법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유익한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10분 건강수다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건강한 노년 빛나는 삶 10분 건강수다와 함께하세요.